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곰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룩북두해권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반년 전 지인들과 함께 인천 페모텔이라고 알려진 유명 흉가에 가서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통님 채널을 구독했던 게 인천 페모텔 영상을 봤을 때였는데요. 솔직하게 살아오면서 흉가니 뭐니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은 많았었지만 실제로 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벼랑간 흉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검통님의 그 영상을 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시간 되면 다같이 여기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죠. 저는 코사리를 먹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고 보여주는 동안 소심하게 어필을 했는데 웬걸 이번 주말에 한번 다같이 가보자는 의견으로 귀결되었고 저와 지인들은 해당 주 주말인 토요일에 그 페모텔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전에 폐업을 했던 곳이라 그런 건지 내비게이션에 위치가 잡히질 않아서 한참을 뱅글뱅글 돌던 중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이 저기 궁전파크 저게 그 페모텔 아니냐고 말을 했는데 외관상으로 보니 확실해 보였어요. 저희 일행은 곧장 주차장으로 사용됐었던 자리에 주차를 한 다음 셀카봉으로 휴대폰을 장착하고 안으로 들어갔고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뭔가 싸한 게 한기가 그대로 느껴졌어요. 물론 그때가 10월 초입이었다 보니 밤에는 낮에 비해 비교적 쌀쌀하기는 했다고 쳐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건물 안쪽은 그냥 한겨울에 딱 그 수준이었기 때문이었죠. 다행히 미리 담요 같은 걸 준비해온 지인의 센스 덕에 당장의 추위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었지만 생각보다 모텔 복도가 넓고 길었던 탓에 당장 휴대폰 불빛으로 한치 앞만 겨우 비춰질 뿐이라 저 앞까진 도저히 식별을 할 수가 없어서 갑자기 뭔가가 튀어나올지 몰랐기에 저희는 최대한 발소리를 죽여가며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복도의 끝쪽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수근수근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오길래 어느 정도 안도감이 들었고 저희는 흉가 방송하는 사람 아니면 우리처럼 구경하러 왔나 보다 반가운 마음도 들어서 속도를 조금 올려서 복도 끝으로 향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방금 전까지 들려오던 그 수근거리던 소리들이 음소거라도 한 것 마냥 뚝 하고 끊기더라고요. 애초에 그곳엔 사람이라는 게 없었다 라는 것처럼요. 그렇게 저를 포함한 모두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바로 옆 객실에서 다시금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쟤네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언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그렇지, 흉가 한복판에서 모르는 사람을 마주쳤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객실 안으로 숨어 들어간 것 같았죠. 저와 제 바로 옆에 있는 지인은 용기를 내서 선뜻 그 객실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많으면 무서운 게 덜하니까 같이 다녀요 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그 순간 바깥에서 객실 문을 세게 밀어서 닫아버린 거예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문고리를 잡고 바깥 방향으로 밀면서 왜들 이러냐고 무서우니까 빨리 열라고 고함을 쳤지만 묵묵부답이었어요. 얘네가 지금 우리 놀리나 싶어서 옆을 봤더니 방금 전에 저와 함께 그 객실에 들어왔던 지인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길래 설마 얘가 객실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간 건가 싶어서 저 역시 객실 안으로 발을 옮겼는데요. 여기서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한 느낌을 받았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저 객실 안으로 들어온 거라 생각했던 그 지인은 들어오지 않았던 듯 그 모습은 보이질 않았고 어떤 남성분과 여성분이 모포 같은 걸 바닥에 깔아놓고 서로 패를 확인하며 그림을 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만 보였거든요. 수근거리던 소리가 이 사람들이 내는 소리였었나 싶었던 저는 그들에게 말을 걸어봤죠. 저 혹시 제 친구 보셨어요? 여기에 같이 들어왔는데 안 보여서요. 그런 제 말에 그들은 하던 행동을 멈추더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듯 서로 다시 수근거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의 대화를 통해 저는 그들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뭐야? 얘 지금 우리 보이는 거야? 그런 것 같은데? 여태까지 우리한테 말 건 사람이 몇 안 되잖아. 이렇게 시작한 대화는 아주 조금씩 저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나아가더니 급기야 이런 결론에 도달하더라고요. 얘 몸 나눠 갖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불이 나게 뛰어서
다시금 문고리를 잡고 살려달라고 울고 짜고 하면서 문을 밀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렇게 안 열리던 문이 텅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고 뒤에서 전현 잡아라는 욕설을 내뱉는 그들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서 문을 닫고 한동안 그들이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을 막으려 진땀을 빼던 중 체념을 한 건지 포기를 한 건지 더 이상 무언가가 느껴지지 않길래 저는 정말 머리끝까지 열이 받아서 잡히면 다 죽여버린다고 씩씩거리며 지인들을 찾아 나섰죠. 그렇게 혼자 남겨졌다는 두려움도 전부 잊은 채 오직 복수심에 불타 지인들을 찾아다니던 저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런 건 아닌데 정말 흥에 겨워서 빽빽 소리까지 질러가며 노래를 부르는 다수의 목소리는 분명 지인들의 것이라는 걸 확신한 저는 그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다니다가 어느 한 장소에서 멈췄는데요. 노래방이라고 쓰여진 팻말이 거의 다 떨어져서 너덜거리고 있던 그 방 안에서 한때 저희 세대에서 유행했던 체리필땡의 그 노래가 반주 없이 오직 사람들의 악쓰는 소리로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길래 저는 그 문을 신경질적으로 열면서 나 혼자 객실에 가둬놓더니 니들은 여기서 노래 부르고 있냐? 라고 소리를 빽 지르는데 분명 그 안에서 마이크를 들고 신나서 노래를 부르는 건 제 지인들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것 마냥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채로 계속 노래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감지하자마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채까지 잡아가면서 밖으로 끌고 나오려고 했는데 다들 어찌나 그리 힘이 센 건지 꼼짝도 안 하고 온 몸이 땀으로 젖어가는 그 와중에도 마이크와 탬버린을 놓지 않고 무언가에 단단히 홀린 것처럼 광기 어린 눈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해결이 가능할까에 대해 짱구를 막 굴리고 있었는데요. 로비 중앙에 있는 계단으로 사람 여러 명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저것들이 사람이던 귀신이던 간에 일단 도움이라도 청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내달렸더니 방송용 장비를 들고 있는 남성 세 분이 헉헉대는 저를 내려다보면서 뭐야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길래 제 친구들 좀 살려달라고 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죠. 그분들은 자초지종을 듣더니 또 그 노래방이야? 하면서 저에게는 장비들을 좀 지켜달라고 하시고는 곧장 그 노래방으로 뛰어가셨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제 지인들을 하나씩 데리고 나오셔서는 웬만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 건물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게 좋다고 바로 집으로 가지 말고 무당집 아무데나 찾아 들어가서 전부 해결하라고 가시라는 조언을 해주셨었고요. 그렇게 한바탕 푸닥거리를 한 뒤에 집으로 흩어졌고 사흘 정도 뒤에 자주 가는 카페에 모여서 그날의 해프닝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에 왜 그때 나 혼자 객실에 버리고 갔냐부터 시작해서 반주도 안 나오는 노래방에서 뭔 노래를 그렇게 불렀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는 얼굴들이더라고요.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제가 셀카봉을 들고 앞장서서 복도를 지나가고 본인들은 어느 정도 멀찍이 떨어져서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복도 끝에 객실에 들어가더니 문을 신경질적으로 닫고는 그 안에서 나는 여기서 조금 쉴 테니까 너희는 다른 데로 가라고 했대요. 얘가 지금 뭐 하나 해서 객실 문을 잡아당겼는데 정말 안에서 단단하게 잠긴 듯 꼼짝을 안 하길래 전화도 해보고 이름도 불러보고 다 해봤지만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하는 수 없이 로비 쪽으로 걸어가던 중에 노래방이라고 써있는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앉아있다가 갑자기 남자 3명이 들어와서 자신들을 로비까지 인솔해줬다라고 기억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의문을 가졌었던 건 분명히 건물 내부가 한겨울 마냥 쌀쌀했는데 왜 자기들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냐 이거 하나였죠. 저는 그냥 원래 그런 데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냐라고 하면서 어영부영 넘겨버렸고요. 정말 다시는 흉가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겠네요. 인천 폐모텔에 다녀오신 룩 북두해권님, 해당 장소에 대해 처음 다뤘던 시점이 재작년 9월쯤이었는데요. 그 당시 제보를 해주셨던 분께서도 복도 쪽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고 역시 해당 제보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했던 부분이 오늘 이야기에서도 언급된 문제의 그 노래방이었죠. 도대체 인천 폐모텔에 살고 있는 영가들은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토록 노래방을 사랑하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